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죠. 지난번에 오정보통치위원회, 그러니까 M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라는 걸 만들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아직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오정보위원회를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 초대 사무총장, 이 위원회를 이끌 사무총장으로 지금 임명한 것이 니나 젠코위츠라는 인물을 지금 이제 임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니나 젠코위츠라는 인물도 지나치게 좌경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바이든 충성파,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일 정도로 바이든 따라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위원회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원도 상원도 계속해서 이 마요르카스 장관을 불러들여가지고 계속 질문을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 힐의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마요르카스가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이 워킹 그룹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이 작업이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권, 사생활의 권리, 시민의 권리,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 표준,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이제 차 타고 갈 때 보면은 절벽에 떨어지지 말라고 옆에다가 쳐놓은 거 가드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가드레일, 법적인, 행정적인 가드레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 독립행정부에 걸쳐서 수년간 진행되어 온 오정보 작업이 가드레일에 의해서 안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정보, 그러니까 잘못된 가짜 정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짜 정보들을 다루는 부서들이, 여러 행정부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퍼지지 못하게끔 관리 감독하는 역할들을 나름대로들 하고 있는데, 그들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가드레일이 없다. 이 가드레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행정부에서 오정보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안보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정보통치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월요일 발행한 팩트시트에 보면은, 속이거나 오도하려는 의도로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이 부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토안보부의 업무에 관한 한 그 부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외국 국가나 초국가적 범죄 조직, 인신매매 조직과 같은 다른 적들에 의해 유포된 허위 정보를 포함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해 취약한 개인과 미국 대중을 이용하기 위해 종종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인간 밀수업자들, 인신매매범들을 얘기하고요, 불법 이민자들을 설득해서 남부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도록 했고,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안전한 식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고, 또 연방 사이버 보안 기관과 협력해서 중요한 인프라로 확산되는 허위 정보를 퇴치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다,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기관은 내부 실무 그룹 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법 집행하는 이런 그 집행기관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하고 있는 실무기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니나 젠코위츠 지금 초대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갖추고 의회와 관련 감독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투명하게 될 것이고, 석 달에 한 번씩 의회에다가 보고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만들지 말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막 난리를 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애써서 지금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마요르카스는 일요일에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운영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 오정보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권한이 있는 권력기구나 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열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일단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랜드 폴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원회가 시민들의 발언을 검열할 것이 우려된다. 그죠? 마요르카스 장관이 가드레일이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된다. 이 지적을 합니다. 가드레일 설치라는 거 우리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발언과 관련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란다. 실제로 그게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이야기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오정보위원회에 젠코위츠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이 우려된다. 그 임명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라. 이 오정보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어떻게 운영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서한을 만들었습니다. 스콧 프랭클린이라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연방 하원의원이 서한을 만들고요. 그 서한에 서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한이 만들어진 첫날, 지난 3일, 엊그제죠. 3일에 28명이 서명했다라고 프랭클린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해서 최소 175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 서한에 서명했다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 다 합치면 한 200명 조금 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이 서한에다가 서명을 할 정도로 오정보위원회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조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프랭클린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잘못된 정보 거버넌스 이사회, 그러니까 오정보 통치위원회의 창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부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놀라운 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국토안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위원회가 결코 사람들을 직접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다. 직접 검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드레일을 만드는 게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운영 지침을 만드는 그것이 그들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부서 안에서 우리들끼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져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만드는 가이드라인, 그들이 만드는 가드레일,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지침, 정책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지침과 정책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펜대만 굴리고 있는 것이고 그 지침과 정책은 FBI로 갈 수도 있고 CIA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모든 연방행정부 기관들로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곧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도 아닌데 그냥 행정조치일 뿐인데 그것이 집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을 만들면 의회 의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든 거 가지고서는 의회 의원들 허락을 안 받아도 되니까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이드라인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DC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CDC가 권장하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거버넌스 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오정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이러한 단어들은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정보는 이 정보는 가짜 정보다.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다른 기관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하지만 오정보위원회에서 그것이 가짜 정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다 마찬가지로 오정보 통치위원회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그 위원회에서 나온 지침을 그대로 반영하겠다. 정부에서 만든 지침을 우리가 반영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국민들한테 그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누구를 무슨 3살짜리 어린애로 아는 건지 이 돌대가리 같은 머리에서 나오는 변명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그걸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설명 드리지 않아도 다 미리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한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집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 이건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보고서 내고. 법적인 권한 없습니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국민들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법 집행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침들을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스콧 프랭클린 연방 하원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매우 안 할 수가 없다. 강력히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막음하기 전초 작업이다 이거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의회에서 이 오정보통치위원회라는 게 국토안보부 안에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정부 기관에서도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권을 뺏어갈 수 있는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정부기관이 내놓지 못하도록 의회가 막아주어야 한다.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